요즘 유명 맛집이나 인기 있는 식당을 가려면은 앱으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웨이팅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화로 웨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 앞에 가서 하염없이 줄을 섰잖아요. 요즘은 근데 풍토가 많이 달라졌죠. 바로 이제 캐치 테이블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정말 이 판도가, 이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어쩌다 캐치 테이블이 이제 예약과 웨이팅 관련 서비스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자, 모바일 웨이팅 서비스. 사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테이블링이란 곳입니다. 2016년에 그 법인 설립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식당들의 테이블링을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캐치 테이블, 워낙에 대중화된 서비스죠. 캐치 테이블은 2020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식당 예약을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예약을 하려면 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식당에 예약되기 전에는지 네이버에서 예약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본은 전화였어요. 무조건 전화로 하는 거. 전화해서 몇 시에 언제 되느냐, 몇 명 되느냐, 시간이 되느냐, 이런 거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줄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가서 식당 앞에서 하염없이 줄을 서야 했죠. 보면은 그나마 좀 예약을 많이 받는 것들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게 앞에 보면은 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름 쓰고 순서 들어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사람 몇 명인지 해가지고 가게에서 부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게 테이블링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카톡과 연동해가지고 앞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앞에 이런 기기가 있잖아요. 이 기기에다 내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인원수 체크해 놓으면은 딱 해가지고 앞에 몇 명,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몇 명 대기하고 있는지 뜨면서 내 타이밍이 되면은 카톡으로 문자가 날라오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캐치 테이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전화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할 필요 없이 식당에 면제, 며칠 이렇게 예약하는지만 딱 설정하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요즘은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다들 좀 단체 모임 예약 많이 하시잖아요. 이 단체 모임 예약이 너무나 유용합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전화 거는 것도 일이었어요. 아휴, 옛날에 진짜 저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장소 할 때마다 식당 전화가지고 거기 몇 명짜리 있습니까? 거기 룸 있습니까? 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안 들어가지고 예약하는 거예요. 아휴, 진짜 그것도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미리 잡을 수 있고 인원수 정해가지고 거기 룸 있는지 룸 차지가 얼마 되는지 세세한 요소까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자, 이런 서비스들은 대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사실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의문이긴 했습니다.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는 많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알려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돈을 버냐? 캐치 테이블이 아까 앞서서 식당들의 그런 예약을 돕는 B2B 서비스로 출범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린 게 전화 예약을 받으면 우리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지만 그쪽은 전화 걸어가지고 일정을 다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편리하게 해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건데 이거를 대중적으로 좀 더 넓혀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건당 예약이 편리해진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게 되고 그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노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노쇼를 막기 위해서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는 노쇼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매출이 테이블 점유율이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출 관리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입점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광고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수수료도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웨이팅을 넘어가지고 이제 예약이라는 측면에서 캐치 테이블이 강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캐치 테이블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지고 이제는 식당 가면 태블릿으로 주문하잖아요. 이것도 캐치 테이블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티오더가 좀 앞서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캐치 테이블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냐. 오래된 기준이긴 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만 보더라도요. 캐치 테이블이 125만 명, 그 다음에 테이블링 그 절반 정도 되는 63만 명으로 약 2배 차이 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벌어졌을 거예요. 네, 앱 설치 수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 중이고요. 투자 유치 금액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캐치 테이블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캐치 테이블이 이 분야에서 정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예약
부분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식당을 찾아가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거 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예약을 할 수나 있나? 언제 예약을 해야 되지? 예약은 언제 오픈되지? 굉장히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2010년대 이후는 그런 인기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면은 뭐 웨이팅 100팀이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캐치 테이블이 등장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물론 예약 경쟁도 치열하긴 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리하게 된 측면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 부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약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맹점들, 가게들이죠. 식당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 요소를 줄여주고 확실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식당을 갈 수 있냐 못 가느냐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가게 입장, 식당 입장에서도 테이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이제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이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해버린 거죠. 그 덕분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컨셉별로 해가지고 이 식당들 저 식당들 큐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 주류 업계나 아니면 각종 이제 업체들과 이벤트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소비를 더 촉진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는 캐치 테이블은 그냥 식당 뭐 예약 앱, 그다음에 줄서기 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미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앱으로 지금 현재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뭐 왜냐면 거기서 이제 갔을 때 리뷰를 통해서 약간 커뮤니티적인 측면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모든 사람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랬습니다. 뭐 예약을 하기 빡세는데 지금은 뭐 캐치 테이블 이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캐치 테이블로 돌려버리잖아요. 관리가 워낙 편하고 소비자들도 이용이 편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식당들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없는 필수적인 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흑백요리사 시즌 1이 나오고 나서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식당들 찾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이벤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노렸던 게 캐치 테이블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흑백요리사들 식당들, 흑백요리사에 참여한 그런 식당들 를 상위에 띄워두고 이 중에서 가고 싶은 데 가세요. 예약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예약 시점도 열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이슈몰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어지간한 곳은 이제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게 보자면은 캐치 테이블은 그냥 예약 앱, 줄서기 앱이 아니라 미식 경험을 위한 통로로서, 진입 이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되고, 그 잠재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도 가능해진 거고요. 좀 더 나아가자면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전개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사실 캐치 테이블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예약이란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다른 서비스들은요, 줄서기를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효과는 있었어요. 뭐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줄 서는 것보다 예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이제 즉흥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예약에서 줄서기로의 확장은 쉽습니다. 줄서기에서 예약으로의 확장은 사실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 업체가 거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규모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시장 안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로는 캐치 테이블의 경쟁자는 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캐치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캐치 테이블이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뭐 식당을 통해서 건별로 받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주류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확실하고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 광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광고가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캐치 테이블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캐치 테이블이 외식업에 일으킨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